허씨의 GS와 구씨의 LG는 원래 다른 회사였다가 같은 회사가 됐다가 또다시 다른 회사가 되었죠. 자기들끼리는 양보도 하고 서로 지원도 하고 멋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자기 가족들끼리는 승계할 때에도 뭐 경영 승계니 경영 수업이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뭐 분쟁도 없었고 아주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LG그룹 오너 구씨 가문이랑 개인 투자자와의 관계로 넘어가면은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파렴치한 이기주의, 무책임한 결정, 희대의 합작극, 대주주 이기주의, 책임 전가 등등으로 구씨의 LG그룹의 수식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혹시 범죄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오늘은 구씨의 LG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도 침몰했고 세월호도 침몰을 했죠.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월호는 침몰을 할 때 여객선 승객에게 침몰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선장과 선원들만 몰래 탈출한 것으로 국민들의 치를 떨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랑 비슷한 일들이 한국 증시에서도 일어나는데 바로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대표격인 회사가 바로 LG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경영자들과 오너들끼리만 알고 있다가 자기들만 위험을 피하고 그 위험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이야기였죠. 정말 부도덕한 재벌 기업이고요.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 손해가 예상이 되거나 기업이 중요한 변화를 강행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너들과 경영진들만 손해를 피해가거나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바로 구씨 가문의 LG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희대의 비극인 세월호 참사랑 LG의 악랄한 전략을 비교한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악랄한 결정을 해왔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겪은 LG의 착취는 바로 LG화학에서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는 물적 분할 후 상장이었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가장 트라우마로 남는 부분이 회사 내부적으로 조용히 분리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서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의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리가 되어도 LG 화학의 가치는 희석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골자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이제 물적 분할 후 상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상은 LG 화학의 대주주인 구씨들과 주변 세력들에게만 좋은 결정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굳이 욕심과 탐욕을 미화시키고 마지막까지 매끄럽게 완수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들은 속았다, 뒤통수를 맞았다, 염승환을 믿었다, 이한나를 믿었다 이런 식으로 배신의 감정이 분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며칠만 지나도 거짓말이 탄로날 게 뻔한데 교묘하게 합리화를 하고 거짓말을 해서 대중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LG그룹의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본 분할은 기존 화학 주주들의 이익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화학의 전지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까지도 이런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뒤통수 전략이 성공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선은 LG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물적 분할을 한 상태고 물적 분할 후 상장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상장만큼은 어떻게든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상 LG전자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VS 사업본부라고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전장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고 LG전자 부서 중에서 당연히 성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VS 사업본부의 높은 성장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LG전자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중복 상장을 해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꿈꿨던 장밋빛 전망은 절망적인 비극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LG 화학에서도 여론의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LG 마그나의 IPO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IPO를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국회에서 물적 분할에 따른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개인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한국 증시는 변하고 있고요. 더욱 진지한 개인 투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가 이런 짓을 했다거나 GS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결론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경영을 하는 대주주의 마인드가 문제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그룹의 구씨들의 마인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LG 카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진정한 오너 리스크인 오너들의 모랄 해저드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아이투자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기사 링크는 본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오너의 투자자 수탈 에피소드 중 단연 돋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도둑질한 사건 중에서도 백미라고 인정받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LG카드가 상장사였죠. 02년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10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뒤로는 이제 꾸준히 추락을 해서 510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사건의 발달은 44대 1 감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자가 실행되기 전에 감자 비율이 2.5대 1이라고 괜찮은 가격이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로부터 800억 원이 넘는 차금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LG 화학과 LG 엔솔 물적 분할 사건이 떠오르죠.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LG의 그 당시 허씨 가문이 LG 카드 주식을 주당 5천 원에 취득을 했고 LG 카드 상장 때 공모가는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02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뒤인 이제 보호 예수가 종료된 02년 11월에 주식을 대량으로 내달팔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매도 가격은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5천 원에 취득해서 3만 원, 4만 원에 정리를 한 거니까 큰 수익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03년부터는 구씨 대주주들이 매도 대열에 합류를 하는데 매도 이유를 발표합니다. 창업 고문 집안의 계열 분리를 위한 지분 정리라고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구씨에 이어서 LG의 핵심 임원들도 LG카드를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강유식 LG 부회장은 21,400주를 21,400원에 매도, 이헌줄 LG카드 사장은 5만 주를 26,600원에 매도, LG증권 서경석 사장도 26,193주를 44,900원 부근에서 장내 처분을 했다. 그렇게 구씨들은 LG카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기 직전인 11월 18일에서 11월 19일 사이에 11,000원 가격대에서 남은 전량을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나락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씨와 허씨 그리고 LG그룹의 리더들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실화 상태를 먼저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인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기를 탈출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들과 직원들은 매수 가격이 평균 5만 원 내외였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LG 사주조합은 매수의 90%를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했겠죠. 세 번째로 악랄한 짓은 이 상황에서도 유상증자를 때려버린 건데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당긴 거잖아요. 구씨랑 허씨는 다 팔아버린 상황이었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5,5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1,980억 원의 유상증자로 LG카드가 회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44대 1 감자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과연 유상증자에 임했을까? 절대로 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임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었고 불과 한 달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LG증권이 또 끼어들어서 LG증권 고객들을 속여서 증자에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후문이고 LG카드의 부실 정도를 LG증권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LG증권 고객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쳐서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인데 LG카드가 파산하는 과정에서 허씨와 구씨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오히려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이 모든 절망적인 사태를 개인의 피 같은 돈으로 방어를 시도했고 또 희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LG의 구씨와 허씨의 경영 마인드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닌가. 이 에피소드는 앞으로도 잊혀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처음에는 감자 비율에 대한 언론 조작, 두 번째는 부실 사실을 은폐시키고 본인들만 고점에서 매도, 세 번째는 유상증자로 추가로 자금을 땡겨오고 네 번째는 같은 계열사인 LG증권을 동원해서 그 고객들을 방패로 활용, 이렇게 크게 해먹고 LG그룹은 금융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뒤였죠. 그래놓고 빤스런을 한 겁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고 파렴치한 이기주의며 희대의 합작극이자 대주주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든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맨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키워드들을 모두 다 선보였던 LG그룹의 파렴치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G카드 사태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LG카드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LG는 언제나 이런 선택을 해왔다는 겁니다. 구씨와 허씨는 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을 꾸준히 사용해 왔고 그 역사는 매우 깊고 사례는 차고 넘친다. 심지어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을 정도인데 신동아 04년도 1월호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스크롤을 내려도 사례가 끝없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타이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부도 후 모 기업으로 흡수 합병한 사례입니다. 반도스포츠 1986년 상장 후 1992년 부도 LG그룹이 살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금성전기 1991년 액면가 이하로 금성사의 흡수 합병 비율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는 비율로 정해졌다. 금성전자부품 1989년 상장 후 1992년 금성사의 흡수 합병 상장한 지 불과 3년 만에 모 기업에 합병됨. 금성통신 1995년 액면가 이하로 금성사의 흡수 합병 LG정보통신의 상장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음. LG정보통신 1999년 10만원 이상 고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2000년 LG전자에 흡수 합병되면서 7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넘겨야 했음. LG그룹의 입장에서는 영업 라인이나 인력을 다른 계열사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로직이고요. 손해를 본 것은 오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뿐이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주주 몫의 알짜 주식 및 현금 빼먹기. 이 방식은 지분을 저가로 일가 일원에게 넘기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 많은 기업을 타 기업과 합병시켜서 현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LG홈쇼핑 1999년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이 보유 중이던 LG홈쇼핑 주식을 구씨 허씨 일가 인사들에게 저가로 매각. LG증권과 LG종금 합병 1999년 부실이 심각한 LG종금과 현금이 많은 LG증권을 합병시키고 합병 비율은 LG증권 직원들의 반발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LG증권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음. 저가로 매각이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가 하락된 채 손실을 입거나 종목에 갇혀버리게 되죠. 근데 대주주들은 현금이 많은 기업을 합병시켜서 현금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 거기서 탈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악랄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이익 조작.
주주가 계열사 간 거래를 컨트롤하면서 주식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거래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G화학과 LG생명과학 간의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LG생명과학의 실적을 호전을 시키는 조작을 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간의 거래액이 감소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악화되었다. 이러면서 구씨와 허씨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직접 조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의 링크를 본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연이 아니고요. 구씨와 허씨는 양의 탈을 쓴 1위가 아니라 기업가의 탈을 쓴 조폭이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와닿고 다가오는 시대에는 절대로 경영을 할 수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영자들이 한국 시장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주식 사기의 특성상 피해를 수많은 개인들이 나눠서 짊어지기 때문에 잊혀지기도 하던데 LG는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